안녕하세요. 우희경의 꿈 책방, 책방지기 우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책 리뷰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본능입니다. 네, 부의 본능.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의 부의 본능이래요. 이 책의 저자는 브라운스톤인데요. 이 네이버 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칼럼니스트입니다. 재테크 초창기에 9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든 이력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또 고스란히 날리고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또 다시 공부하고 재기를 내서 이 우석님의, 브라운스톤님의 꿈인 슈퍼리치의 그 꿈을 이루고 지금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은퇴를 하시고 아내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슈퍼리치, 재테크 하나만으로 슈퍼리치에 오른 이 부의 본능. 이 브라운스톤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부의 본능을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참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이 브라운스톤 님이 투자에 실패할 때마다 이 부자 친구한테 가서 이제 조언을 구했나 봐요. 근데 이 부자 친구가 처음에 재테크 초기에는 돈을 잃게 돼 있대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돈을 다 잃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잃은 게 아니래요. 더 배우고 이 성공으로 가는 투자의 지름길은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마추어인 나의 투자 방법과는 달리 고수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워렌 버핏은 10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10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자신은 처음부터 제일 우수한 종목을 뽑아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저도 이제 개미 투자가인데요. 저는 이제 성공하는 방법에만 초점을 많이 맞췄구나라는 거를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고수들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닌 실패하지 않는 방법. 워렌 버핏은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하죠.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법이다. 네, 이런 식으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이 고수들의 투자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재테크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제 행동을 다루는 경제학과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철학도 많이 읽었더라고요. 이 브라운스톤 님이 이제 이러한 책들이 나의 재테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이제 투자도 하나의 심리잖아요.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을 이렇게 투자할 때 보면은 그 대중들의 심리에 끌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막 누가 뭐 샀다 하면은 우르르 물려가서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인간의 경제 행동을 다루는 이 경제학과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철학을 함께 공부를 해야만이 재테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행 능력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결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것이 이 실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브라운스톤 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행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감정, 그리고 인식 체계 결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다.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건데, 주식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항상 내릴 때는 불안하니까 못 사고, 오른 다음에 오를까봐 팔지 못하고, 근데 전부 자신만의 어떤 원칙이 없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이 본능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부의 본능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8가지 본능이요. 무리짓는 본능에 오류가 있대요.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소수의 편에 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무수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제 이런 의미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수의 행동을 보고 따르는 게 생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시 시대에 무리지어서 살았어요. 무리지어서 살아야지 생존에 유리하다는 건 본능이기 때문인데, 재테크 수단만 하더라도 주식과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최고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기를 반복한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것을 못한대요. 다수가 하는 것. 그냥 이제 고점에서 사고 떨어지면 팔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대중을 따르지 않고 고독하게 홀로 남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 중에서 무리짓는 본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주식이 막 잘 된대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샀어요. 이미 근데 소문이 날 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사서 주식 가격이 오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대세에 따른다고 해도 많이 오를 때 사기 때문에 재테크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홀로 한 사람들은 남들이 안 살 때 저점에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에는 그것을 팔고 나오기 때문에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두 번째 본능이 있는데 바로 영토 본능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대개 이사의 횟수와 재산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 직접 살아봐야 지역별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안목이 돈으로 변한다. 그래서 젊을 때는 들깨처럼 돌아다니며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대요. 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거기서 오래 사는 거예요. 이사하지 않고. 이것도 원시 시대의 그런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영토를 벗어나서 남의 땅으로 가서 산다는 거는 언제나 목숨을 건 위험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산 곳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들깨처럼 막 다닌다고 합니다. 이사를 많이 다닌대요.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부자냐 하면, 강남에 살다가 더 좋은 곳 가볼까 해가지고 분당을 샀어요. 강남 사람들이 분당에 땅을 사니까 분당의 땅 값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투자 핵심 지역인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야 한다면 반드시 서울에 가까운 근거리 지역, 강남과 가까운 곳에 집을 사라고 한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재테크 책에서 하는 말이죠. 예금에 넣어서 오르는 이자보다 집을 사서 집이 오르는 가격이 더 빠르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쾌락 본능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쾌락 본능의 오류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이다. 쾌락 본능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쾌락 본능을 악화시키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쇼핑, 영화 이런 것도 내가 당장 즐거운 거예요. 근데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빚 없애기 작전을 짜서 이제 아낄 것은 아끼고 쾌락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으로 빚을 먼저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빚도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잖아요. 좋은 빚은 내가 은행 빚을 져서 어떤 상가를 투자하거나 아파트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월세가 나온다면 좋은 빚이겠지만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빚만 얹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 본능. 여섯 번째는 과시 본능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입을 거 다 입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해서 어떻게 남과 달리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과시하고 우쭐대는 것보다 훗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등의 쓸모없는 과시욕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길에 훨씬 빨리 접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막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막 내가 낼게, 한턱 낼게 막 이렇게 과시하잖아요. 이런 과시하고 체면이나 막 명분을 내세우고 과시하려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첫 번째 목표로 예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아내가 절약을 해야 집안이 부자가 된대요. 집안이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절반은 아내에게 달려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과소비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적고 절약을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부자의 본능 일곱 번째는 도사 환상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 증권사 직원,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 말만 믿고 투자를 한대요. 이 도사라는 환상에 빠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바로 부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도사 환상에 빠져서 돈을 날리고 있는 순진한 투자자를 보면 안타깝다. 그래서 도사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사들이 어떻게 유명해졌고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고발한다. 독자들도 진실을 안다면 더 이상 도사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이 도사라고, 자칭 도사라고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투자 강의를 들어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영업사원이라고 합니다. 도사 환상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돈을 공부를 해서 이분들이 냉혹한 현실에 눈을 떠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막 신문 방송에 나오는 막 투자 고수들 있죠. 이분들은 사실은 세일즈맨이래요. 자신의 그런 이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나온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투자로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런데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네요. 부의 본능 여덟 번째는 마녀 환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마녀 환상은 가난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래요. 마녀 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될 동력과 추진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마녀 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지금의 가난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남 탓이라면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을 축적하는 게 나쁜 행위라고 믿었대요. 터키 시대 원시인들도 마녀 사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한 부족은 흉작이나 재산의 손실, 사냥의 실패, 부상이나 죽음이 생기면 마녀 사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후보 중에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언제나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재테크에 실패하는 거를 마녀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주식 투자를 손해본 거는 모두 증권사 직원 때문이야. 야, 내가 신용 불량자가 된 것은 나처럼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카드를 준 카드사 때문이야. 내가 못 사는 이유는 돈 많은 사람들이 탈법과 탈세로 돈을 다 가졌기 때문이야. 내가 집이 없는 건 모두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사람 때문이야 라고 자기가 투자에 실패하고 부자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남 탓으로 마녀 사냥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를 질투하지 말고 칭찬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적인 부자가 된다. 인생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 부자가 되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라. 네, 정말 중요한 말이죠. 부자가 된 사람들은 팔자 타령, 남 타령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않고 인생도 주도하고 관리를 하고 돈도 관리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하나의 좋은 팁을 주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을 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에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하면 좋고요. 강북보다는 강남이 좋고 강남에서도 서쪽보다 동쪽이 좋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살거나 향후 부자가 살만한 지역 근처에 살아야지 집값이 오르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잘 사는 사람들 동네에 가서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본능 중에 인식 체계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인식 체계의 오류. 인간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타고난 이 불완전한 인식 체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며 과도한 확신을 올인 투자하며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며 투자에서 허방 다리를 짚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 체계의 오류래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들은 행운만을 쫓고 고수들은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가 인식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난 대박 날 거야. 좋은 것만 생각하고 투자를 한대요. 하지만 정말 고수들은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오히려 많이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나면 나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게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결함이 있는 인식체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그 부자의 눈을 뜨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주문을 외우래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부자에서 멀어져 감을 명심해야 한다. 부자 되는 주문을 외워라.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문을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돈에 대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어라.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막 이런 잘못된 인식 있잖아요. 야, 부자는 돈은 사람을 망친다라는 인식. 내가 벌면 누군가 잃는다. 돈은 사람을 건방지게 만든다. 부자는 고독하다. 부자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다. 아, 돈이 많아봐야 너무 걱정이 많아. 뭐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체계를 가져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의 본능이에요. 부의 본능을 9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좀 체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의 본능을 쓰신 이 우성님, 브라운스톤님의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마인드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의 본능을 한번 읽고 부자들은 나와 어떤 게 다르고 나는 어떤 마음을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경의 꿈 책방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